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요. 당신은 그냥 애들이나 봐요. 설날 아침 시댁 문을 연 수잔의 가슴은 이미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며느리라는 이유로 5년간 받아온 차별과 무시. 오늘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 왜 굳이 미국 여자를 데려왔는지. 시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에 4살 쌍둥이 딸들이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저 애들은 반쪽짜리 한국인이야.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평생 온화했던 장남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로 인연 끊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시댁으로 배달된 두툼한 봉투 하나.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뒤집히는데 수잔 씨가 5년 동안 매달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던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챕터 설날 아침, 시댁으로 가는 길. 수잔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날 아침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들로 가득했죠. 옆자리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편 준혁이 슬쩍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잔 괜찮아요? 긴장되는 거 다 티나요. 준혁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잔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준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떨려요. 수잔의 한국어는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배웠지만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더 어색해지고 말았죠. 뒷좌석에서는 쌍둥이 딸 하은이와 하윤이가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마미, 할머니 집 가면 떡 먹을 수 있어요? 하은이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물었습니다. 수잔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가 맛있는 떡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수잔의 마음속 한편에는 지난 명절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쌍둥이들을 보며 손자였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중얼거리던 모습, 시아버지가 아이들의 혼혈 외모를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짓던 순간들이요. 수잔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를 거야. 준혁 오빠가 옆에 있잖아. 준혁은 5년 전 LA 출장 중 수잔을 처음 만났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수잔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준혁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한국계 3세였던 수잔은 할머니에게서 배운 서툰 한국어로 준혁과 대화를 나누려 애썼고 그 모습이 준혁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처음 한국에 온 수잔을 맞이한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광수는 은퇴한 공기업 임원 출신답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분이었죠.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수잔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굳이 미국 여자를 데려왔는지 모르겠구만. 한국 여자 중에 좋은 사람 많은데 말이야. 시어머니 정희는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 내내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혹시 수잔 씨가 한복 입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었죠. 그래도 수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글 학원을 다녔고 김치 담그는 법도 유튜브를 보며 익혔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부엌일을 거들려 애썼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하은아, 하윤아, 이따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 드릴 때 한국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 기억하죠? 수잔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쌍둥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습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수잔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지난 추석 때 시어머니가 쌍둥이들에게 너희는 반쪽짜리 한국인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겨우 4살짜리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백미러로 딸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돌아봤죠. 수잔, 오늘은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볼게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수잔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명절을 겪으며 수잔은 자신이 이 가족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준혁을 사랑했고 쌍둥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길 바랐기에 참아왔죠. 차는 어느새 시댁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준혁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수잔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준혁이 그런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잔 사랑해요. 당신은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엄마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수잔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수잔은 눈물을 훔치고 밝게 웃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 우리 공주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갈까요? 쌍둥이들이 신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혁은 트렁크에서 명절 선물 보따리를 꺼내며 수잔에게 눈짓을 보냈죠. 둘은 아이들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수잔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익숙한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죠. 준혁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니? 들어와.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시선이 먼저 준혁에게, 그 다음 쌍둥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수잔에게 향했습니다. 미묘하게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수잔 씨. 늦지 않게 왔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잔이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쌍둥이들을 내려다봤죠. 하은이, 하윤이, 우리 예쁜 손녀들. 그런데 역시 애들이 엄마 닮아서 얼굴이 좀 그렇네. 시어머니의 말에 수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의 표정도 일그러졌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준석이네도 곧 올 거예요. 수잔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 광수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아이들과 함께 다가가 인사를 했죠.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왔구나. 애들 데리고 저리 가서 앉아 있어. 광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수잔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죠.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제야 광수가 신문을 내리며 수잔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거북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요. 수잔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짧고 무뚝뚝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자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 쪽으로 향했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잔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잔을 힐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수잔 씨는 한국 음식 만드는 거 서툴잖아요. 그냥 거실에서 애들이나 봐요. 나중에 준석이 와이프 소영이가 오면 도와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배우고 싶어요. 수잔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부엌에서 실수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저기 가서 쉬어요.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수잔은 입술을 깨물며 거실로 돌아왔죠. 준혁이 아내의 표정을 보고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미 몇 년째 반복되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쌍둥이들은 거실 바닥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옆에 앉아 딸들을 지켜보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차남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소영과 두 아들이 함께였죠. 6살 준우와 3살 준서였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네. 소영이도 고생했어요. 애들 데리고 오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수잔을 대할 때와는 천지 차이였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소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늦은 거 아니죠? 아니야, 딱 좋게 왔어. 어서 들어와서 앉아. 소영이는 부엌에서 좀 도와줘요. 네, 어머니. 소영은 능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소영이 부엌에서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죠. 소영이는 역시 한국 음식을 잘 만들어서 좋아. 명절 때마다 큰 도움이 돼요. 수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절당했는데 소영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니까요. 준혁이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준석이 형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래, 너도. 애들 잘 컸네. 준석은 수잔에게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쌍둥이들을 보며 말했죠. 하은이, 하윤이도 많이 컸네. 근데 역시 혼혈이라 그런지 한국 애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 그 말에 수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이 즉시 끼어들었죠. 준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 형.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야. 그냥 애들이 특이하게 생겨서 그렇다는 거지. 준석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잔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상처가 새겨졌죠. 시간이 흘러 차례를 지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차림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와 소영이 마지막 음식들을 날랐습니다. 수잔이 다시 한번 부엌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소영이가 다 도와주고 있어요. 수잔 씨는 그냥 애들이나 잘 챙기세요. 하지만 수잔 씨, 부엌 일은 소영이한테 맡겨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음식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거들면 더 일이 늘어나요.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소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어머니를 거스를 수는 없었죠. 수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아내의 붉어진 눈을 보고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명절 아침부터 부모님과 다툴 수는 없었죠. 그는 아내를 안쪽 방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잔,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오빠.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제가 한국 며느리로서 부족한 게 맞아요.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꽉 안아주었죠.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은 완벽해요. 부모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수잔은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죠. 드디어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상 앞에 모였죠. 시아버지 광수가 제사를 주관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절을 하는 동안 수잔도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절이 끝나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합시다. 모두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떡국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전과 나물들이 상에 가득했죠. 시어머니가 그릇에 떡국을 담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에게, 그 다음 준석과 소영에게, 그리고 준석의 아들들에게 큰 그릇으로 떡국을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도 담아줬죠. 하지만 수잔 차례가 되자 시어머니는 작은 그릇에 떡국을 조금만 담았습니다. 수잔 씨 많이 먹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 그릇과 비교하면 확연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쌍둥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는 준석의 아들들에게는 떡도 많이 넣어주고 고명도 듬뿍 얹어줬지만 하은이와 하윤이 그릇에는 건성으로 담아줬습니다. 하윤이가 그릇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떡 더 주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떡을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썩 좋지 않았죠. 애들이 많이 먹으면 체하니까 적당히 먹어야지. 준혁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우랑 준서는 많이 주시면서 우리 애들한테는 왜 그러세요?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다 똑같이 줬는데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시아버지가 준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명절 아침부터 왜 그러니? 어머니가 애들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잔은 고개를 숙인 채 떡국을 먹었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영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고 수잔도 따라 들어갔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수잔을 막아섰습니다. 수잔 씨는 애들 봐요. 설거지는 소영이랑 내가 할게요. 어머니, 저도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나가 있어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수잔은 결국 거실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부엌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와 소영의 웃음소리가 수잔의 귀를 찔렀습니다. 수잔은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준혁이 아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수잔, 조금만 참아요. 오늘만 지나면 돼요. 하지만 수잔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는 걸요. 점심 무렵이 되자 시댁집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남동생 가족과 시어머니의 언니 가족까지 속속 도착했죠.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수의 동생 민철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와 대학생 아들도 함께였죠. 시어머니의 언니 정숙도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언니, 오래간만이네.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자. 그러게. 정수가 어서 와서 앉아.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거실 소파와 식탁 주변은 어느새 사람들로 꽉 찼죠. 수잔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거실을 둘러보다 수잔을 발견하고는 광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저분이 준혁이 와이프인가요? 그래요. 미국 사람이에요. 광수의 대답에는 자랑스러움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었죠. 민철이 수잔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준혁이 작은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수잔이에요. 수잔이 어색하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민철은 수잔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광수에게 돌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형님, 준혁이가 왜 굳이 외국 여자를 데려왔어요? 요즘 한국 여자들도 훌륭한데 말이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수잔의 귀에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수잔의 얼굴이 붉어졌죠. 준혁이 즉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안. 나쁜 뜻은 아니었어. 민철은 손을 휘저으며 웃었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척들도 수잔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언니 정숙이 쌍둥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애들이 참 특이하게 생겼네. 역시 혼혈이라 그런가? 그러게요. 손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딸만 둘이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그래도 애들은 예쁘장하네. 근데 나중에 커서 시집은 잘 갈 수 있으려나? 글쎄요. 걱정이에요. 요즘 혼혈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다던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수잔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수잔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그때 민철의 아내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소영 씨는 직장 다니시죠? 네, 간호사였는데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역시 한국 여자들은 똑부러지네. 애도 키우고 일도 하고. 그리고는 수잔을 슬쩍 보며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외국 여자들도 많이 시집 오던데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수잔을 향한 우회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수잔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았죠.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고 그 옆으로 친척 어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잔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죠. 식사 중에 민철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잘 되고 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래, 외국계 회사라며? 연봉 괜찮게 받지?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석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석이는 의사니까 더 좋겠네. 요즘 의사들 돈 잘 벌잖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석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정숙이 끼어들었죠. 그래도 둘 다 좋은 직장 다니니 부모님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근데 정숙이 수잔을 보며 물었습니다. 수잔 씨는 뭐 하세요? 일하세요? 네. 영어 선생님이에요. 국제학교에서 가르쳐요. 수잔이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아, 그래요? 그럼 한국말은 좀 배우셨어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서투르네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노골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수잔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준혁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고모, 수잔은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가 쉬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 알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정숙은 어깨를 으쓱하며 넘어갔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 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집안에 손자가 준우, 준서밖에 없으니 섭섭하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수잔에게 쏠렸습니다. 광수는 계속해서 말했죠. 준혁이네도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딸만 둘이라.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은이랑 하윤이도 소중한 손녀들이잖아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코웃음을 쳤죠. 그래도 아들이랑 딸은 다르지.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고.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죠. 준혁아,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니. 우리도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야.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준혁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쌍둥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아내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다행이죠. 수잔 씨, 애들 키우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있어요. 많이 힘들어요. 수잔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죠. 뭐가 힘들어요? 준혁이가 돈도 잘 벌고 시댁에서 큰 간섭도 안 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편한 줄 모르네. 수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일어섰죠.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아이들 피곤해하네요. 뭐, 벌써? 아직 세배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단호했죠. 세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수잔, 애들 데리고 먼저 나가 있어요. 수잔은 고개를 숙이며 쌍둥이들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을 바라봤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명절에 어른들 앞에서 시아버지 광수가 화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들이 있는 거실로 향했죠. 수자는 소파에 앉아 쌍둥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걸 보니 울었던 것 같았죠.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잔, 우리 집에 가요. 하지만 세배 됐어요. 오늘은 이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잔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정희가 거실로 나와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준혁아, 지금 뭐 하는 거니? 명절에 어른들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다니. 어머니, 오늘은 정말 너무하셨어요. 수잔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준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모님께 대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받은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손자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잔이 부엌 일 돕겠다는데 계속 내치시고 애들한테는 차별하시고. 차별? 내가 언제 차별했어? 다 똑같이 대했는데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탁에 있던 친척들이 하나둘 거실로 나오기 시작했죠. 시아버지 광수도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당장 사과해.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수잔이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한국어 배우려고 학원도 다니고 한국 문화 익히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그래서 그게 며느리 도리를 다했다는 거니? 광수의 차가운 말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자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쌍둥이들이 엄마 옆에 바짝 붙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언니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준혁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야. 우리 때는 시집 오면 무조건 시댁 식구들 말씀 따르고 살았어.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고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자는 가족인데 왜 자꾸 외부인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준혁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민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외국 여자랑 결혼할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작은아버지, 문화 차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존중의 문제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죠. 아, 지금 어른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잔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잔 씨도 알면서 왜 준혁이를 부추겨? 시댁 어른들한테 대드는 건 며느리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수잔이 뭘 부추겼어요? 오히려 계속 참아왔던 거예요. 준혁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차남 준석이 나섰죠. 형, 진정해. 오늘 명절인데 이러지 말자. 준석아, 너도 보고 있었잖아. 형수님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일단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준석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영도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준혁이 내가 그렇게까지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세배나 하고 가.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세배를 하지 않고 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수잔을 바라봤고 수잔은 고개를 끄덕였죠. 가족들이 다시 거실로 모였습니다. 먼저 준석 부부가 시부모님께 세배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석과 소영이 정중하게 절을 올렸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세배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죠. 그래,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건 너희 몫이야. 두둑한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준우와 준서에게도 각각 봉투를 건넸죠. 우리 손자들, 올해도 건강하게 자라렴. 할아버지가 용돈 많이 줄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준우와 준서가 밝게 웃으며 세배돈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덩달아 기뻐하며 아이들을 쓰다듬었죠. 우리 예쁜 손자들, 올해는 키도 더 크고 공부도 잘하자.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차례가 준혁 가족이 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준혁과 수잔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죠.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세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준혁에게만 건넸죠. 그래, 올해도 열심히 살아라. 준석 부부에게 주었던 것보다 훨씬 얇은 봉투였습니다. 수잔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수잔 몫은요? 아, 그래.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수잔에게 건네는 표정은 썩 좋지 않았죠. 이어서 쌍둥이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은이와 하윤이는 연습했던 대로 또박또박 말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죠. 그는 작은 봉투 2개를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받아라. 준우와 준서에게 주었던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봉투였습니다. 하윤이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할아버지, 오빠들은 봉투가 더 컸는데. 순진한 아이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애들아, 너희는 딸이니까 조금만 받는 거야. 아들이랑 딸은 다르거든. 왜요? 우리도 손녀인데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죠. 준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받은 봉투를 도로 시아버지께 내밀었죠. 아버지,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게 무슨 짓이야?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준혁아, 지금 내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른이 주시는 세뱃돈을 거절해? 어머니, 이게 세뱃돈인가요? 차별 아닌가요? 같은 손주인데 왜 준우랑 준서는 많이 주시고 우리 애들은 푼돈만 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죠. 아들이랑 딸이 똑같을 수 있나? 딸은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은이랑 하윤이도 아버지 손녀예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요. 입 닥쳐.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민철이 중간에서 말렸죠. 형님, 진정하세요. 준혁이도 진정하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수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 그냥 갈게요. 오빠 가요. 수잔은 쌍둥이들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혁도 따라갔죠.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가. 다시는 오지 마.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도 팔짱을 낀 채 아무 말이 없었죠.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죠. 수장과 쌍둥이들도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준혁 가족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냥 가긴 뭘 가. 시어머니 정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보다 오히려 비웃음이 서려 있었죠. 수잔 씨, 할 말이 있으면 해봐요. 억울하면 말이라도 해보라고. 수잔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아내를 감싸며 말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그냥 갈게요. 그래, 가. 근데 가기 전에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가야겠어.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와 친척들도 현관 쪽으로 몰려들었죠. 수잔 씨, 당신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5년이야. 5년. 근데 한국말은 여전히 서툴고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그고 명절 음식도 못 만들잖아요. 어머니. 준혁이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다 얘기하고 가야 해. 나도 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왜 하필 미국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참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근데 당신은 뭘 했어요? 시댁에 와서 뭘 제대로 한 게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어머니, 수자는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 학원도 다니고 요리도 배우려고 노력했다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죠. 노력? 노력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쌍둥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고 딸만 둘 낳았잖아요.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를 못 낳았다고. 그 말에 수잔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쌍둥이들도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엄마 뒤에 숨었죠. 시아버지 광수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가문을 이어왔어요. 근데 준혁이는 장남이면서 아들을 못 낳았어.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21세기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은 자식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죠. 똑같을 수가 있나? 아들은 집안을 이어가지만 딸은 시집가면 끝이야. 친척들도 하나둘 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의 아내가 말했죠. 그래도 형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잖아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잔 씨도 이해해야 해요. 한국 문화가 원래 그래요. 당신네 나라랑 다르다고. 수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마음이 있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는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 어려운데 매일 공부했어요. 한국 음식 못 만들어도 배우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수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 내가 안 가르쳐 줬다고? 당신이 배울 생각이 없었던 거지. 아니에요.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됐어요. 당신은 안 돼요. 그랬어요. 수잔의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혁이 아내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수잔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근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수잔을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인정? 내가 왜 인정을 못해? 우리 아들 서울대 나온 잘난 애가 왜 굳이 외국 여자를 데려와야 했어? 시어머니의 본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수잔이 외국인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시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며느리 자랑하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며느리 미국 사람이라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광수의 말에 수잔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시댁에게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것, 그걸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죠.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우리한테 화내요? 괜찮아, 하은아. 수잔이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윤이도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나 무서워요. 쌍둥이들의 울음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죠. 그러니까 애들도 저렇게 반쪽짜리로 키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도 없이 자라는 애들이 불쌍하다고요. 어머니, 준혁이 외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애들이 무슨 죄예요? 하은이랑 하윤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지. 근데 사실이잖아. 저 애들은 완전한 한국인이 아니야. 피가 섞였어. 시어머니의 말에 수잔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들을 꼭 안고 흐느꼈죠.
준석이 난처한 표정으로 형을 말렸습니다. 형, 일단 진정하자.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준석아, 너도 들었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준석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영도 옆에서 난처해하며 고개를 숙였죠. 민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른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 한국에서 사는데 한국 문화를 따라야지. 작은아버지, 이게 문화 문제예요? 기본적인 인권 문제예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고개를 저었죠. 정숙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인권, 평등 그런 말만 하네. 우리 때는 그냥 참고 살았어.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수잔 씨도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우리 방식을 따라야죠. 싫으면 나가든지. 냉정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수잔 씨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집 며느리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차라리 이혼하고 한국 여자 만나는 게 어떻겠니?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수잔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혼하고 다시 시작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는 수잔과 쌍둥이들을 뒤로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이 집에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오늘 이후로 저희와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연락 안 하겠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시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준혁은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잔과 쌍둥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준혁아, 당장 돌아와. 시어머니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수잔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혁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운전대를 꽉 쥔 채 고속도로를 달렸죠. 뒷좌석에서는 쌍둥이들이 지쳐 잠들어 있었고 수잔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잔,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잔은 대답하지 않았죠. 한참을 달리다 준혁이 차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준혁이 차에서 내려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원래 금연 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죠. 수잔도 차에서 내려 준혁 옆에 섰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왜 당신이 미안해요? 잘못한 건 우리 부모님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고는 한숨을 내쉬었죠. 5년 동안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부모님이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수잔을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빠. 오빠 잘못 아니에요. 수잔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저도 더 노력했어야 했어요. 한국어 더 열심히 배우고 요리도 더 잘하고.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노력했어요.
준혁이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요. 근데 나는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5년간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집으로 돌아온 밤, 쌍둥이들을 재운 후 준혁과 수잔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죠. 수잔,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뭔데요? 준혁은 은행 계좌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잔이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부모님께 드린 돈이에요. 화면에는 매달 5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5년 동안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오빠, 이건 당신 기억나요? 부모님이 지난해에 무릎 수술하셨을 때 병원비 어떻게 마련했는지.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학원 보너스 받아서 드렸어요. 맞아요. 5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환갑잔치 때도 당신이 적금 깨서 300만 원 보탰어요. 준혁이 다른 파일들을 열어 보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수잔이 준비한 선물 영수증, 시댁집 보일러 고장났을 때 수리비, 시어머니 옷 사드린 영수증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오빠, 왜 이걸 다 모아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준혁이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잔이 한국어 학원 수료증, 한식 요리 자격증 준비반 수강 기록, 시어머니께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문자 내용을 보니 수잔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 담그는 법 배웠어요. 다음에 같이 담가요. 어머니, 떡볶이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준혁 오빠가 좋아해서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답장은 대부분 차갑거나 짧았습니다. 바빠요. 나중에 그냥 소영이한테 물어봐요. 수잔은 자신이 보냈던 문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수잔,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게 문제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준혁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준석이었죠. 형, 나야. 응. 형, 어제 일로 부모님이 많이 화나셨어. 형수님은 괜찮으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괜찮아. 형, 그래도 부모님이신데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니야?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너도 어제 다 봤잖아. 부모님이 수잔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뭐, 참고 살라고? 5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는 못 참아.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석이 난처하게 말했죠. 형, 어머니가 형한테 전화하래. 받아줘. 싫어. 할 말 없어. 형? 준석아,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도 왔습니다. 준혁아, 어제는 내가 좀 심했다. 전화 좀 받아라. 하지만 준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오빠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요. 지금은 안 받을 거예요. 며칠 후 준혁의 회사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알렸죠. 이사님, 아버님이 로비에 오셨는데요. 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시아버지 광수가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버지, 따라와. 광수는 밖으로 나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죠. 준혁아, 집에는 언제 올 거니? 집이요? 전 이미 제 집에 있는데요. 이 녀석이, 시댁 말이야, 시댁. 광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준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는 안 갈 겁니다. 뭐, 내가 지금 부모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수잔과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광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좀 심했지. 근데 며느리 교육 차원에서 교육이요? 그게 교육이에요? 인격 모독이죠.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광수가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알았어. 어머니한테 내가 말해서 앞으로는 수잔 씨한테 좀 잘하라고 할게. 아버지, 이미 늦었어요. 뭐? 5년 동안 수잔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밤마다 울면서 자기가 부족한 며느리라고 자책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왜 자기들만 미워하냐고 물어봐요. 겨우 4살짜리가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제 가족은 수잔과 하은이, 하윤이에요. 그 아이들을 지키는 게 제 의무예요. 광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수잔과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때까지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준혁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광수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준혁은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수잔, 내일 부모님께 편지를 쓸 거예요. 당신이 5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도왔는지 다 적어서 보낼 거예요. 오빠, 그리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부모님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계셨는지 깨닫게 할 거예요. 준혁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일주일 후 준혁은 긴 편지와 함께 두툼한 서류 봉투를 부모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신신당부했죠.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 정희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혁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죠. 여보, 준혁이한테 뭐가 왔어요? 시아버지 광수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펼쳤죠. 아버지, 어머니께. 저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는 길었습니다. 준혁은 수잔이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죠. 수잔은 결혼 첫날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첨부된 수료증이 그 증거입니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국어 학원 수료증, 한식조리 수강증, 김치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참가증이 가득했죠. 수잔은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요리책을 사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가며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수잔이 만든 음식을 드셔보지 않으셨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죠. 수잔이 명절 전날 음식을 만들어 왔을 때 자신이 쳐다보지도 않고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던 일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첨부된 은행 거래 내역을 봐주십시오. 수잔은 결혼 후 지금까지 매달 부모님께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월급에서요. 아버지 무릎 수술 때는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드렸고 환갑잔치 때도
3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광수가 서류를 넘겨보다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이체된 기록이 보였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백화점에서 사신 한복, 그것도 수잔이 3개월치 월급을 모아서 선물한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준혁이가 효자라서 좋다고 친구분들께 자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한복을 떠올렸죠.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했었는지. 수잔은 어머니께 인정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첨부된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수잔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요. 봉투에서 두툼한 문서가 나왔습니다. 수잔이 시어머니께 보낸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가 인쇄되어 있었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어머니, 오늘 날씨 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어머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간절하고 애절한 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자신의 답장은 너무나 냉정했죠. 바빠요. 나중에 소영이한테 물어봐요. 정희는 문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수잔은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하은이와 하윤이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이 차별받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진심으로 수잔과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때까지 저희는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아들 준혁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광수도 소파에 털썩 앉았죠.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때 차남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내 소영도 함께였죠.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말없이 준석에게 편지와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준석이 읽어 내려가다가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소영도 옆에서 서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형수님이 매달 용돈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형님이 드리는 줄만 알았어요.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준혁이가 주는 줄만 알았지. 준석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월급이 3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50만 원씩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아마 준혁이 월급으로 살림하고 수잔 씨 월급은 거의 다 우리한테. 광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죠. 소영이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형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다가왔는데 우리가 너무 모질게 대했어요. 정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도 아니었구나. 수잔 씨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가봐야지. 수잔 씨한테 사과해야 해. 정희가 일어서려 했지만 광수가 말렸죠. 여보, 지금 가서 뭐라고 할 건데? 우리가 5년 동안 저질렀던 일들을 어떻게 사과로 다 갚아?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준혁이 말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변해야 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 광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준석이 끼어들었죠.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형과 형수님이 상처가 너무 깊어요.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정희는 혼자 수잔의 직장인 국제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수잔을 보고 다가갔죠. 수업? 수잔 씨. 수잔은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는 수잔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잔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일으켰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수잔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수잔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한테 받은 편지 보고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잔 씨,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잔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죠. 어머니, 저도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최고의 며느리예요.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잔이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혁은 아내의 붉어진 눈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잔, 무슨 일 있었어요? 오빠, 어머니가 오셨어요. 학교로. 수잔은 오늘 있었던 일을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것,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다는 것을요. 준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요? 네. 오빠가 보낸 편지 때문에 많이 깨달으셨대요.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나다. 시아버지 광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수잔 씨한테 갔다며? 네, 들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광수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우리 집에 한번 와주겠니? 아버지가 직접 수잔 씨한테 그리고 하은이, 하윤이한테 사과하고 싶구나. 준혁은 수잔을 바라봤습니다.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갈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혁 가족이 시댁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준석 가족까지요. 하지만 분위기는 설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쌍둥이들을 안았죠. 우리 하은이, 하윤이,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었어. 할머니, 쌍둥이들이 처음에는 주춤했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다가와 쌍둥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은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광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준석과 소영도 다가왔습니다. 소영이 수잔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니에요, 소영 씨. 괜찮아요. 수잔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석도 고개를 숙였죠. 형수님,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준석아,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준혁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상 위에는 수잔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수잔 씨, 이거 당신 좋아한다고 준혁이가 말해줘서 만들었어요. 맛있게 먹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수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잔의 손을 잡았죠. 수잔 씨,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정말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잊었어요. 아니에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정의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광수가 큰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준혁아, 수잔 씨, 그리고 하은이 하윤이. 이건 설날에 제대로 못 준 세뱃돈이야. 봉투를 열어보니 준석네 가족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5년 동안 못 준 것까지 합친 거야. 그리고 광수가 수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잔 씨, 5년 동안 우리한테 용돈 준 거 다 알고 있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우리가 당신을 도울게요. 당신은 이 집의 소중한 며느리니까. 광수의 말에 수잔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희가 수잔을 안아주었죠. 수잔 씨, 울지 마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준석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형수님, 저희 준우랑 준서한테 영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요즘 영어 유치원 보내려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물론이죠. 제가 가르쳐 줄게요. 수잔이 밝게 웃었습니다. 소영도 덧붙였죠. 형수님, 저도 간호사 복직 준비 중인데 영어 면접이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화목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수잔을 데려갔습니다. 수잔 씨,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한국 요리 가르쳐 줄게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할까요? 정말요, 어머니?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한국 음식 잘 만들어야 우리 손녀들도 잘 먹지. 정희는 수잔과 함께 부엌에서 김치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가르쳐 주었죠. 여기 배추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너무 굵으면 양념이 안 배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울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거지. 거실에서는 광수가 쌍둥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공주님 놀이에요. 그래, 우리 공주님들. 할아버지가 왕자 할게. 광수는 바닥에 앉아 손녀들과 즐겁게 놀았습니다. 준혁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아버지, 예전에는 딸들이랑 이렇게 안 놀아주셨는데 많이 변하셨네요.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정말 바보같이 굴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녁이 되자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형수님, 이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소영 씨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가 만드셨어요. 저는 그냥 도와드렸어요. 정희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수잔이가 앞으로 더 잘 만들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르칠 테니까. 식사 후 준혁은 아버지와 단둘이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변해주셔서. 아니야, 준혁아. 내가 그 편지 안 보냈으면 나는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야.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광수가 담배를 한 대 물고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수잔 씨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리고 하은이, 하윤이. 저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손녀들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어. 아버지, 준혁아, 앞으로 잘할게. 수잔 씨가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게.
준혁은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제 우리 좋아하시는 거 맞죠? 응, 그럼. 할머니가 우리 하은이, 하윤이 정말 사랑하셔. 나도 할머니 좋아요. 하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자는 백미러로 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죠.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네, 오빠. 고마워요. 끝까지 저를 지켜줘서. 당연하죠.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쌍둥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오늘의 화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과 이해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쌍둥이들을 재운 후 수잔과 준혁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수잔. 우리의 진짜 행복은. 준혁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으며 지난 고통을 떠나보냈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준혁 가족과 시댁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으로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